어쩌면 상상의 법칙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장은 이렇게 나뉩니다. 첫 번째, 상상만 하는데 뭐가 달라지나? 행동이 따라야 한다. 두 번째, 상상하는 것만으로 달라진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우선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아사리 준코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그녀는 마라톤에서 우승을 목표로 상상훈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상훈련이 그녀가 한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다른 운동선수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육체적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상상이 현실로 된 이야기 중에는 저렇게 일정한 행동이 뒤따라야만 결과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꽃 심상화를 하면서 가장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상상만으로도 상대방이나 환경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제가 꽃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영화를 보러 갔다는 것이 꽃을 받는 노력인가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빌 고다드의 부활에서 가난한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처럼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의 상황이 그녀의 소망을 이루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력은 필요 없다고 말해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전자의 경우만 보면서 상상만 한다고 뭐가 변하겠어? 직접 그 일을 해야지 라고 비판하는 사람이나 후자처럼 상상만 하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의 한 단면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전자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후 체면 암시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후 체면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이 변했을 때 피암시자는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상상도 이와 똑같이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상상도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 상상이 있고 잠재의식을 바꾸지 못하는 상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전자의 상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후자의 상상은 집중된 정신 능력이고 가장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후자의 상상이라면 행동과 상상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상이 행동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 주장은 상상만 한다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음처럼 오해하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되는 상상을 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이 완치되는 상상을 했는데 수술로 낫게 된다면 그것 역시 상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누워있을 때 어딘가에서 누군가 원하는 것을 갖다 주는 것만이 상상의 법칙의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상상을 한 사람이라면 공부를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방식입니다. 잠재의식은 그것에 새겨진 인상을 현실로 나타내기 위해 나의 육체이든 주변의 환경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특히 주로 활동하는 채널은 바로 나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잠재의식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택합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 사람에게 공부할 욕망을 심어주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갑자기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취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놀러 다니는 것만 좋아하던 친구가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공부할 욕망으로 채워져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공부할 동기를 심어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다가 그녀가 떠나면서 너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는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상처를 주게 되어 오기와 인내를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피를 틀어막으며 공부를 해 원하던 시험에 합격시킬 수도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대개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을 택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종종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그저 누워있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뜻은 잠재의식이 변화된다면 그 이후부터는 외부가 자연스럽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가 펼쳐지는 데에 나의 행동과 노력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것을 하나의 채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주장 모두 조금씩 오해를 지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도구를 나의 행동으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타인의 행동으로 축소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사실 두 주장 모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의 법칙을 말하면서 실천과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아무것도 해야 할 것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나 둘 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론상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롭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보여줄 내용처럼 행동을 통해 잠재의식의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이것에 대해 봤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일정한 행동도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입가를 올려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만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마음이 답답할 때 집 안에서 온갖 명상과 좋은 생각으로 극복해 보려다가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밖에 나가 시원한 바람을 쐬면 답답하던 마음이 뻥 뚫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어떤 명상보다도 멋진 사진을 보거나 자연을 보는 것이 의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오직 마음만을 다루기보다는 외부적인 수단도 함께 이용하면 좋습니다. 상상의 법칙을 말하면서 실천과 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오히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친구들이 많아지고 싶지만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무서워 그 도피처로 상상의 법칙을 택하는 것보다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마음가짐을 굳게 믿고 친구들 안으로 뛰어드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만듭니다. 그 행동이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기를 상상하면서 나가는 돈에 벌벌 떨고 있는 것보다는 내가 돈이 많아질 거라는 굳은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줍니다. 그 행동이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행동과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면 했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말이죠.